네, 안녕하세요. 마음건강길 함영준입니다. 지난번에 북한 김정일이 2001년 1월에 중국을 방문한 때 제가 취재하고 김정일 침시를 가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를 수행했던 수행원들을 본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김정일이 이제 2000년 6월에 김대중 대통령하고서 역사적인 남북회담을 갖고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서 1월 달에 이제 중국을 기차로 여행을 갔죠. 그래서 소위 중국의 당시 장점인 누룽지 체제의 소위 개혁 개방 정책을 배우겠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맨날 술만 먹고 있었던 것만 제가 봤습니다. 그때 1월 18일 날이에요. 제가 18일 날, 17일 날 이제 저녁 때 샹하이에 머물고 있다는 동선이 확인돼서 18일 아침 일찍 샹하이의 둥팡빈장 호텔을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외국 기자들도 있고 이런데 그때 이제 청소부로 가장한 공안원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내서 겁도 없이 저는 사실 취재 비자도 받지 않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시절이 좀 한산했고 또 저도 젊은 기자였고 그때 중국이 한국을 되게 어렵게 봤습니다. 저희를 갖고. 그래서 좀 중국에서 좀 폼 좀 잡았죠.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내가지고 제가 아예 좀 사례금 줄 테니까 좀 안에 있는 정보 좀 줄래?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중국 친구들 또 왜 그렇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가 그러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언변도 조리가 있고 꿰뚫어보고 이거는 이 문서 작성 이런 거 정보 보고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정확성, 방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딱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친구 고마워서 제가 이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김정일 쪽에 나가려고 하는지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저도 이제 나가야 됐고 해서 우선 그때 돈 중국 인면fe 200위안입니다. 하나로 한 3만 원 정도? 지금은 껌값인데 그때만 해도 그거는 그 사람들 한 달 월급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고 전화번호 교환했어요. 이제 저 핸드폰 갖고. 그는 아주 한바구음 지우면서 언제든지 있으면 전화하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근무 중에 적당히 외국 기자들 만나서 부수입 좀 챙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오전 9시쯤인데 막 호텔이 바빠지더라고요. 이제 김정일 일행이 이제 시찰에 나서려고 하기 때문에 경비병들이 배치되고 우선 북한 기자단들이 먼저 나와서 소형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파를 헤치면서 슬금슬금 앞으로 접근을 했죠. 근데 이제 경호원인 듯한 아주 다부지고 크진 않아요. 이런 친구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한 7, 8m쯤 거리가 됐을까? 훈련 잘 받은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이쪽 인파 중에 저만 쳐다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쪽을 보나 보다 했는데 저도 직감적으로 이 친구가 나만 쳐다보는구나. 이게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틀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좀 그렇겠지만은.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더니 옆 사람한테 뭐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돌아서서 걸어갔죠. 뛰어가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보니까 중국 공안원한테 연락이 돼서 저를 보고 서라고 막 손짓을 해서 저는 그냥 냅다 그때는 뛰어들어가서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일행이 이제 탄 차량들이 상하이 증권거래소도 가고 이제 하고 있을 때 저는 호텔 주변에 남았죠.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해야 되고 그런 취재는 나중에 통신을 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본 기자들하고 점심을 하는데 일본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1950, 60년대 때는 일본 좌파 언론들에서는 하여간 북한은 무지 찬양을 했대요. 그리고 한국을 폄하를 했는데 한국이 60, 70년대에 이제 군사독재기는 하지만 고도 성장을 이루고 한강을 기적을 이루고 1988년대 서울올림픽을 하니까 그리고 민주화까지 성취하니까 완전히 이게 바꿔져 가지고서 일본 내에서도 북한 관련 담론도 비판적인 쪽으로 기울어졌다. 좌파도 북한에 대해서 비판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제 있었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호텔로 이제 다시 김정일이 오고 저는 청석으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정일의 방문 목적은 투자 유치 명목하에 돈을 빌리러 온 것으로 우리들은 파악하고 있고
북한인들의 내부 회의 도청을 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러시아로 가겠다고 하던데 저한테 그러는데 실제로 그해 7월에 러시아로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러시아로 기차로 방문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 저기 공안원이 북한인들의 음식과 술을 먹는 양태를 설명해 주는데 그러니까 못 먹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뭐 다 공짜니까 그냥 요리는 다 비울 정도로 음식을 잘 먹었고 술도 중국인도 술 잘하지만 훨씬 센 것 같았다고. 원래 우리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술 잘하잖아요. 도착 첫날부터 새벽 2시 반까지 마오타이주. 이게 50도가 넘는 술이고 마오타이는 요즘은 더 좋은 술도 뭐 우량에 많이 나왔는데 그때는 왜 그게 유행했냐면 마오쩌둥하고 닉슨 미국 대통령하고 1971년도 만났을 때 마오타이 술로 건배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명해서 저희도 어디 외국 나가면 중국술 마오타이만 찾았습니다. 저 공안원 청소부가 아침에 청소하러 들어갔더니 술병이 어떻게 많든지 하면서 혀를 내둘렀대요. 이 호텔에 그때 투입된 또 이 중국 동포 조선족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김정일의 경호원들은 술을 마시면서 그러니까 한국말을 조선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들으니까 나는 월급이 중국 인민폐로 100위안 15,000원 정도밖에. 아까 제가 그 공안 청소부한테 200위안 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월급이 그 북한 수행원 월급이 100위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구매표를 받아 충당한다 뭐 이런 한탄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돈이 없으니까 무슨 팁을 주는 거커녕 어디 뭐 쇼핑 유흥 즐기는 거 없이 오로지 방 안에서 그 공짜로 주는 다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그것만 먹고 낙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제 김정일이 이제 돌아갈 때 그때 그 공안원 청소부는 뭐처럼 한 건을 했죠. 저한테 제대로 자기네들 뭐냐 하면 저한테 지금 이제 돌아가는데 그 상하이 역이 아니고 거기 홍차오 공항이다 말이죠. 글로 가라. 저한테 친절하게 전화로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김정일은 원래 비행기 못 타는데 그 기차로 아니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헐레벌떡 그 홍차오 공항 막 차를 빌려가지고 가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 공항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는 그 양동 작전에 속았죠. 그리고 김정일은 이제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저는 하여간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바로 옆에서 보면서 이건 제가 무슨 이념적으로 아니면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서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집안이 이북 출신이라서 다 한 동포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70년 지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됐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지도자 그 한 사람 앞에서 면정복배만 하지 어떤 그 규율이라든가 기강이라든가 뭐 그 사람들의 주체 사상이다 뭐다 이러지만은 그거 다 허물어졌다고 봅니다. 도덕도 오로지 저 한 사람한테만 잘 보이고 그냥 거기만 있으면 내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느끼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국이 그동안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한국도 열심히 잘나고 저쪽 어떻게 됐죠? 어떻게든지 뭘 이렇게 하면서 원자폭탄 만들고서는 어저께는 미국 너희들 잘못하면 너희들이 갈 수 있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또 한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두고 온갖 쌍소리 욕을 다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잘 대해주는 게 아니죠. 때로는 힘들더라도 싸울 각오를 하고 해야지 우리가 사는 거지 죽을 각오 하지 않고서 얼레벌레 했다가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